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7월 24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무려 0.8% 상승하면서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상승한 종목 수가 776개였던 반면 하락 종목 수는 무려 2배가 더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코스피가 0.5 하락하고 코스닥이 0.8% 상승하면 오히려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할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를 보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었던 이유는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그쵸? 시가총액 2위 시젠, 또 그리고 알테오젠 등의 강세가 코스닥 지수 상승의 또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급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보면은 어제 기관이 상당히 매도가 컸습니다. 금융투자가 3,500억을 매도했고요. 투신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거의 6,000억에 가까운 매도를 보였고 외국인도 2,000억 원 넘게 매도 좀 컸어요. 그쵸? 개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7,700억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이 받아내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거래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수하는 모습. 연기금 어제 한 460억 매수했고요. 보험과 투신까지 매수를 해주면서 어제 코스닥 800포인트 돌파에 그 수급에 몇몇 기관들이 있었던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일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아침 8시에 발표된, 그래서 전일 아침 시황에서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한국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에 따른 미중 갈등 심화 우려로 코스피가 하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전기전자 중심으로의 매도가 부담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쪽만 판 게 아니고 외국인 기관 모두 이 두 종목을 매도했죠. 그리고 외국인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수급이 6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하락했습니다. 업종별 차별화는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서비스가 상승한 가운데 증권, 보험업종, 운수창고는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00만 명 돌파를 했고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백신 선구매 소식에 백신 및 그리고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관련주까지 상대적 강세를 보였죠. 진단키트 중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었고요.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시가총액 2위인 시젠이 20만원 돌파 및 안착하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면요. 다우가 1.3% 하락했고 S&P 500 지수 1.2% 하락했고 나스닥이 하락폭이 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 하락했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4%대 하락했고 아마존, 알파벳이 3%대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약 5% 하락했고 넷플릭스 2.5% 하락, 모더나가 9%대, 니콜라가 7%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특히 기술주들 흐름이 좀 부담됐는데 미국은 고용지표 악화 및 대형기술주 약세가 부담이 됐던 하루였는데 미국 구체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지표 악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주 목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밤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2만 건으로 집계돼 전주 대비해서 10만 9천 건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고용부가 3월 말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고, 또 애플이 매년 9월 실시하던 신제품 공개 행사를 10월 후반으로 연기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점도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 많은 증권사들이 실적 리뷰를 하면서 목표가 상향이던 하향이던 목표가를 제시를 하지 않건 간에 레포트를 보통 내놓죠. 국내를 보면 전일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고 수많은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듯이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어제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은 증권사가 2개인가 그렇고, 오히려 목표가를 하향시킨 증권사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깜짝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의 경우 아쉬운 것은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현 주가보다 매우 크게 낮은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제시한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추가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증시의 긍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의 경우는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또 부양책 기대가 뒤섞이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약보합, 강보합,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탈리아가 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고, 중국 상해 지수가 0.2% 하락했는데 미중 갈등 소식이었습니다. 유가는 미국 실업 악화 및 미중 긴장 고조로 2% 하락했고, 금은 미중 갈등 고조 및 부양책 기대로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니고요. 일본은 어제는 해양의 날인가 그랬죠. 근데 오늘도 체육의 날이에요. 네, 금융시장 휴장입니다. 유럽 7월 유로존 합성 PMI 지수가 발표되고요. 미국 7월 마켓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되고,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닥이 800포인트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초반에 살펴봤듯이 하락 종목수가 무려 상승 종목수보다 2배나 많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있어서 펀더멘털보다는 유동성에 의한 시세 분출이 나타나면서 종목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를 보면 계좌의 종목 개수, 종목별 비중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상위 종목들을 보면 지금 보이시죠? 그쵸? 여기 보면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순매수를 많이 했는지,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외국인을 보면 네이버 1000억 매수했어요. 근데 언택 3인방이라고 알려진 NC소프트 무려 1000억 원 매도했습니다. 어제 한 5, 6% 하락했죠. 60일선도 깼어요. 그쵸? 그리고 외국인 삼성전자 686억 매도했죠. 그쵸? 그리고 하이닉스를 578억 매도했습니다. 이 두 개 합쳐서 어떻게 보면은 매수할 때는 1000억, 2000억 막 매수하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 2위를 함께 매도했다는 거, 그쵸? 네, 그래서 1200억 넘게 매도했다는 거. 기관이 삼성전자를 무려 15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5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000억대인 NC소프트도 400억 넘게 매도했습니다. 이게 주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수하는 종목 대비 매도하는 종목의 매도 규모가 좀 크다. 이를 보면 수급에서의 변화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매일 상승할 수는 없겠죠. 주말을 앞두고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미국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산업지수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전고점에서 정확히 밀려요, 그쵸? 전고점에서 좀 부담될 수 있는 물량 수화가 필요한 지수에서 정확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뭐 20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방향성 탐색하면 되는 거고, 나스닥이 좀 하락했는데 21선 뭐 종가상 지켜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투자 심리가 아주 뭐 크게 훼손되진 않을 것 같고요. S&P 500 지수 전고점 부근에서는 아랫골이 단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선 지켜줘야 되는 게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